자, 아까 속보 방송 통해서 PC 얘기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PC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PC보다 먼저 나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글, 중국과 다시 관세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글에 시장은 더 영향을 받았고, 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결과 지금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방송을 좀 일찍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장중입니다. 4대 지수 모두 약보합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나 위안을 좀 얻을 점은 그래도 10년물 금리가 조금은 내려간 상황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과의 관세 우려 불거졌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물가를 두려워해서 장기물 금리를 크게 올려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현지 시간 금요일 심상치 않은 글이 나와서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채권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거는 일단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 급한 고비는 넘어갔다. 왜냐면 지금 중국과 협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지네바 때 낮춰놓은 관세율이 당장 오늘 내일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죠. 90일간 유예된 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서도 중국에서는 계속 수입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이 글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패턴이 좀 있습니다.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도를 확 높였다가 주말에 다시 트럼프가 또 글을 올리면서 긴장을 낮추는 그래서 월요일을 산뜻하게 출발하는 이런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시장이 이거의 반복으로 또 예측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가 올린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글을 많이 올리지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요. 민주당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의회 예산국에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낮은 10년 평균 성장률 1.8%를 제시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터무니가 없고 정말 애국적이지 않다. 그들은 2017년에도 똑같이 했고 우리는 그들의 수치를 2배로 뛰어넘었다. 이번 수치 정말 말이 안 되고 옹호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나는 1.8% 아니고 3배, 4배, 심지어 5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거로 본다. 최소 3%만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감세로 인해서 오는 재정 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래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요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 CB 홈페이지 가가지고 보시면은 요 1.8%로 장기 성장률이 지금 찍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한 얘기는 뭡니까? 세수는 GDP 함수이기 때문에 GDP가 늘어나면은 세수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 여러 가지 시장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 즉 미국이 만성적인 부채에 시달려서 국채를 더 많이 찍게 될 것이고 이게 장기물 금리를 올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거란 그런 시장의 생각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트럼프의 주장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이게 어제 나온 숫자잖아요. 당초 마이너스 0.3 나왔다가 마이너스 0.2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1분기 GDP 역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원인의 하나가 이 순수출의 감소, 즉 수입 급증에 따른 순수출의 급감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여튼 1분기에 역성장이 찍혀 나온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라 해도 1분기 GDP 수치 지금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게 바로 어제 나온 건데. 이거를 보고 미국이 GDP 성장이 장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스스로도 너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침 이 매우 높은 정확성을 자랑하는 GDP Now, 애틀랜타 연구원이 제공하는 GDP Now 이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놀라운 숫자를 찍어냈습니다. 2분기 미국 GDP가 3.8% 성장한다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4% 가까운 성장이 나온다는 거냐?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은 2023년 3분기인가요? 그때 4.9를 찍은 이후에 최대치가 되는 건데 물론 이거는 확정치가 아니라 이 점점 진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변하는 그런 유동적인 지표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튼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계적으로 이 숫자를 도출해내는 애틀랜타 연운의 GDP Now 이 시뮬레이터가 왜 이렇게 갑자기 3.8로 찍어놨냐? 항목별로 보시면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요게 요 하늘색이 순수출인데 이번에 예측을 하면서 이거를 마이너스였던 게 대폭 플러스로 바꿔놨어요. 이게 원래 27일 모델로는 GDP에 기여하는 게 마이너스 0.64%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플러스 1.4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0.64 더하기 1.45 하면은 거의 2.1 포인트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GDP 예상이 기존 2.2에서 거의 뭐 2% 가까이 올라간 3.8이 찍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우려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서 순수출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이게 GDP를 낮췄던 그 시나리오가 이제 끝나고 순수출이 늘어가지고 이게 GDP를 올리는 그런 사이클로 2분기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결과 이 GDP 나우 2분기 성장 예측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2.2에서 3.8로 올라간 겁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2.2에서 3.8로 올라가는데 이 순수출이 기여한 게 2.1이잖아요, 거의. 그러면은 올라간 거 1.6인데 얘가 기여한 건 2.1이죠. 그러면 0.5, 0.6만큼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성장률 전망이 3.7에서 3.3으로 실질 민간 국내 총투자 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4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 3.8이란 숫자가 굉장히 쇼킹하게 커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시면 지금 특히 투자 감소, 그렇죠? 왜 투자 감소죠? 너무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일단 기업들이 다 밀어넣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지를 떠나는 이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작별 인사하는 자리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진정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식의 멘트로 안타까움 표했고요. 도지는 머스크의 악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머스크가 애가 많은데 이런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머스크가 떠난 후에도 도지는 그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뉴스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남미, 그중에서도 미국과 무역 교류가 큰 멕시코마저도 점점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따르면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멕시코 국민의 약 3분의 2가 중국과 더 많은 교역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을 강화하자 이 응답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59대 33으로 중국이 이겼고요. 칠레 55대 47, 아르헨티나조차도 54대 51, 브라질 52대 51로 중국과의 교역을 더 강조하는 비율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이 강경 외교 노선이 중남미에서조차 약간 부작용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중국은 뭐 인프라 투자, 금융 지원, 무역 확대 이런 것 통해서 더 나은 사업 파트너가 우리다 이런 식으로 돈 보따리를 막 풀면서 민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튼 이 뒷마당이라 여겨온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중국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도 붙어 있고요. 지정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 변화, 향후 외교 및 무역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